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와 세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 생각의 탄생 20분의 최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일회용품을 얼마나 썼을까요?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겠습니까? 테이크아웃 잔으로 커피를 사서 거기다가 플라스틱 빨대를 꽂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비닐봉지에 다 담아서 나오고,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 100kg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미 지구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노래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지구 살리기를 실천하고 있는 그린 아티스트 한 분을 모셨거든요. 오늘의 강연자인 가수 라마 최진규 씨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에게 들려주실 강연 주제가 네. 플라스틱 없는 하루, 이런 주제인데 네.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실천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도시에서 살면서 플라스틱 없이 살기 굉장히 힘든데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완전히 사용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네. 가끔씩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만이라도 조금씩 문제의식을 갖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없이 하루를 살아보겠다. 우리도 한번 내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강연을 펼쳐주실 텐데요. 강연과 함께 또 악기가 보이시죠? 감미로운 노래도 함께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의 문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열겠습니다. 저는 대형 기획사의 레이더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산과 바다를 여행하고요. 자연을 노래하는 에코밴드 요술당나귀의 리더 라마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지금 방청석에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채워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굉장히 긴장된 마음을 안고 플라스틱 없는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요술당나귀 팀 다들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직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 요술당나귀 팀은 버스킹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거리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공연을 했는데 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점심시간에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또 일자리로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대단한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당나귀처럼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어깨에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잠깐이라도 저희 공연을 볼 때만이라도 어깨에 짐을 좀 내려놓고 어렸을 때 자기가 꿈꿨던, 아니면 자기가 정말 뭔가 이렇게 가슴속에 염원했던 일들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좀 마음을 갖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요술당나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이 음악 활동을 하다 생긴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저희가 무대가 점점 커지고 이제 뭐 라디오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페스티벌에 가면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씩 이렇게 모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죠.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겠구나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왜 쓰레기가 많아질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가 언젠가부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왜 사람이 많으면 쓰레기가 많아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할까?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미팅 때문에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에 이제서 미팅을 하게 됐는데 좀 화장실이 굉장히 급했어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그 건물 안으로 이제 미팅한 그 장소 건물에 들어가서 1층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2칸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가방에도 휴지가 없는데 안 되겠다. 2층으로 올라가자.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에도 똑같은 구조에 똑같이 깨끗한 화장실 2칸이 있는데 휴지가 없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저 지금 화장실 너무 급한데 휴지가 없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휴지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 건물에서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혹시라도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준비해 놓은 화장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 휴지를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그냥 안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볼일을 보면서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들이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이 휴지, 우리가 늘 쓰는 휴지, 그 휴지가 없으면은 나는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상적인 행동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나중에 한번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휴지가 늘 사용하던 게 아니고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는 아마 100년도 안 됐겠죠. 네, 100년도 안 되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제는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돼. 우리가 매일매일 화장실에서 해야 되는 일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곡들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사용하시는 것들이죠. 저도 물론이고요. 휴지, 일회용품,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물 많이 안 남기시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밖에서 사 먹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안 써보자,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한 8년 정도를 휴지를 안 쓰고 있습니다. 예, 휴지를 안 쓰고 그리고 일회용품은 아까 저희 사회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혼자 안 쓰고 싶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손님으로 가면은 그 종이컵에다가 이제 뭐 차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생수를 주실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끔씩 쓰면서도 이제 문제의식을 좀 이렇게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물은 제가 이제 도시락을 늘 갖고 다녀가지고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사실 만들진 않습니다. 나오는 것들도 이제 제가 텃밭에다가 따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휴지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휴지를 단순히 저의 한 도전이었어요. 과연 사람이 휴지를 안 쓰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화장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일까요? 맞아요. 흘렸을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콧물 흘렸을 때 겨울에 이제 콧물 흘렸을 때 이거 좀 코 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됐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손수건을 좀 추천받았어요. 좋은 손수건으로 추천받아가지고 휴지를 안 쓰고 손수건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제가 겨울철마다 이 얼굴, 이 코 밑으로 입 주위가 늘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그게 늘 그냥 겨울마다 일이었거든요. 감기 한번 걸리면은. 근데 휴지를 안 쓰고부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휴지에 묻어있던 그 형광제 그리고 물 흡수하는 그런 약품들을 안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손수건으로 이거를 처리를 하니까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저한테는 어떤 삶의 그런 보너스 같은 일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휴지를 안 쓰고 또 일회용품을 안 쓰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도시락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디 다닐 때 이제 먹을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선 다녀가지고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약간 지구에서 살아가는 지구인의 아주 약간의 의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늘상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은데 제가 좀 이렇게 겪어서 좋았던 일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또 배달 음식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뷔페에 가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저 음식들이 만약에 여기에 있지 않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다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음식일 텐데 이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의미 없이 버려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해보는데요. 분배학의 첫 번째 원리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먹을 것들을 그냥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환고리를 점점 우리가 끊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농사 지으신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저도 음식이 이제 그냥 쓰레기만 버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약간 뒤로 좀 밀어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6살짜리 조카가 있습니다. 저희 누나의 딸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복숭아를 먹고 있었어요. 복숭아를 이렇게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냉장고 열었는데 복숭아가 그 마지막 복숭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뺏어 먹으려고 세린아 그 복숭아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 딱 그러니까
세린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트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 마트에서. 저도 웃었어요. 너무 웃고 재밌다. 아이 같은 그런 답변이다라고 했는데 그 등골이 갑자기 오싹해지더라고요. 물론 유치원에서 배우고 어른들한테 배웠겠지만 이 아이는 복숭아 나무에 매달려 있는 복숭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당연히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24시간 운영하는 마트에 가면은 세상의 모든 음식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오히려 배웠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면서 그러면 저도 몰랐던 거죠. 저도 복숭아를 모르고 이 음식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철 과일에 대한 개념도 제가 없더라고요. 뭐 봄에 어떤 과일이 나오고 가을에 어떤 과일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도시에서 이제 텃밭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작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제가 하는 일이 음악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일이니까 그러면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는데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시면은 제가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고구마야, 고구마야, 넌 어디에서 왔니? 나는 산속 깊은 곳에서 널 찾아왔단다. 내게 와줘서 고마워. 이제는 너와 함께 향기로운 흙처럼 예쁘게 살아갈게. 미역국아, 미역국아, 넌 어디에서 왔니? 나는 넓은 바다에서 널 찾아왔단다. 내게 와줘서 고마워. 이제는 너와 함께 넓은 마음 바다처럼 예쁘게 살아갈게. 복숭아야, 복숭아야, 넌 어디에서 왔니? 생각의 탄생 여러분, 복숭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마트요? 아니 저기 학습 능력이 없으신 분이 네, 다시 아시는 분들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네, 여기 어린이 나무 정답이에요. 나는 키 큰 나무에서 널 찾아왔단다. 내게 와줘서 고마워. 이제는 너와 함께 착한 마음 나무처럼 예쁘게 살아갈게. 한 톨의 곡식에도 수많은 정성이 있고요. 한 방울의 물에도 자연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랄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라랄라랄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라랄라랄랄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지구, 이 넓게 보면 이 자연,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만들어내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쓰레기, 오염,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또 계속 자원을 소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근데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지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곡들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그리고 이미 버릴 줄 알고 시작한 뭔가 이렇게 먹을 때 조금씩만 더 신경을 쓰시면은 지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지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활동들이 그린 아티스트예요. 지구를 살리는 예술이라 그래가지고 음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 뭐 운전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음식을 만드시는 분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일 수도 있고,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른 뭐 상업적인 거 아니면은 이윤 추구 이제 지금은 가장 정점에 있는 시대잖아요. 그거는 잠깐 옆에다 이렇게 두고 지구를 가장 살리는 나의 일이 어떤 걸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그린 아티스트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규 씨, 네. 강연도 잘 들었고요. 네, 노래도 정말 좋았습니다. 뭔가 지금 팬심의 눈빛으로 잘 보고 계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오늘 또 감사합니다. 팬이 굉장히 많이 생기신 것 같고요. 아,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도 요술당나귀 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요술당나귀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왜 네. 이름이 요술당나귀일까 했는데 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네요. 아, 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당나귀예요. 아, 네. 근데 이제 당나귀 사진을 제가 맨날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든요. 네. 근데 늘 어깨에 이렇게 짐을 많이 이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약간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네, 진규 씨의 요술 같은 음악으로 아, 네. 네, 당나귀 같은 현대인들의 짐을 내려놓아준다. 잠깐이나도. 네. 오늘 어떻게 어깨가 좀 가벼워진 것 같으세요? 네, 저도 되게- 지금 어깨가 아주 그냥 뿜뿜 막 네. 솟고 있습니다. 오늘 좀 결리하시는 것 같은데 어깨가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원래 결리신 거고요. 네.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강연과 함께 음악에도 푹 빠지시는 그런 얼굴들이신데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으면 네, 손 들어주시죠.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천에서 온 조성훈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린 아티스트 라마 씨의 밴드 요술당나귀의 팬인데 정말요?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어떤 거 있죠? 그 밴드 부원 중에 그 네. 숟가락으로 그 노래하는 그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지금 아, 네네네. 상황에서 네. 제가 그 노래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밴드 부원들이 이렇게 숟가락 같은 악기가 아닌 것들로 노래를 한다는 게 무슨 에코 밴드로서는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네네. 여쭤보고 싶어서. 아, 네. 숟가락 연주는 저희 퍼커션 연주하고 있는 리라 양이 그냥 이렇게 쓸 수 없는 숟가락을 가지고서 숟가락을 연주합니다.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거를 버리지 말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재밌는 이런 재활용품들로 악기 연주를 계속 할 것 같고 그게 아이들한테도 이제 교육할 때도 많이 좀 도움이 돼가지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혹시 버려진 숟가락이 있는지 보고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숟가락의 재탄생. 네.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플라스틱 없는 하루 두 번째 강연에서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려주실지 잔뜩 기대가 됩니다. 자, 힘찬 외침으로 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고맙습니다.